하나의 용량이 있는데 여기에 나에 대한 요구가 많거나 요구가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건 두 개죠. 들어오는 용량을 줄이거나 내뱉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푸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거나. 그래서 여기 물 빠지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더 뚫어준다든지 많이 빼는 그 길이 해결법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아주 쉬워요. 쉬운데 못해요. 왜냐하면 익숙한 게 좋으니까. 이게 스트레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마냥 나쁘기만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험 전날 밤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억 속에 하나가 직전에 본 게 꼭 시험에 나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전에 막 나를 확 몰아놨을 때는 일정 기간까지는 내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집중력, 기억력이 상승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냐면 아까 심장도 뛰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뇌에 피도 많이 가고요. 호르몬이 확 나와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왕창 분비되기 때문에 뇌가 반짝 하고 기억력이 상승돼요. 집중력도 상승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업무 효율이나 기억력 역량이 확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감 때까지 놀고 시험 전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버릇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시험 2주 전부터 열심히 조금씩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꼭 하루 이틀 전 쪼여야 맛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있거든요. 그래 밤을 새야지 그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험을 더 잘 본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 의학적으로 개념이 있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원히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이게 역U-쉐입이에요. 밥공기 같이 되어 있는 거라 어느 선을 넘어가고 나면 거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주면 좋은데 계속 한없이 기억력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어느 선을 넘어서도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도리어 거꾸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널널하던 사람은 도리어 올라갈 수 있는데 80%, 90%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시험 전날에 스트레스를 확 주면은 도리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때 공부하는 게 훨씬 난데 뭐 애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 다음 학기 등록금 어떻게 하지 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시험을 보게 되면 도리어 공부가 안 되고 손에 안 잡히고 멍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또 두 번째 의학적 발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일단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 전날 오전에 극장 한번 갔다 오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나름 우리 몸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막 너무 힘들 땐 도리어 자는 게 나아요. 약간 충분히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런 법칙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는 아까 우리 몸이 싸워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반응을 잘해요. 경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몸에 있는 재원들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동원되면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 맷집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엔 100만큼 원한 100을 다 줄 수 있었는데 이제 50밖에 못 주는 시기가 오게 되죠. 축구 뛰는 축구 선수들이 연장전 가면 확실히 느려지잖아요.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오면 처음엔 잘 반응하다 나중에는 그만큼의 역량을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두 번째 시기인 저항기가 옵니다. 그 저항이라는 거는 내 몸의 자원들이 고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만큼 요구한 100을 다 줬는데 이제는 100 줘도 50밖에 못 주는 시기가 오게 돼요. 점점 지쳐가고요. 그래도 이때는 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마지막에 피로기라는 게 옵니다. 피로기가 오면 다 타버린 재가 남기 때문에 100을 달라고 해도 0도 반응이 못해요. 이때 병이 생기게 돼요. 우리 목고지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간 밤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불 피우려고 석유 붓죠. 그리고 확 하고 타죠.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처음에 나무가 쌩쌩할 때는 도리어 이걸 해줘야지 불이 확 붙고 재밌잖아요. 근데 한 새벽 2시쯤 됐을 때는 석 부어도 그렇게 예전같이 한 반쯤 타고 난 다음이니까 전같이 확 올라오는 게 없죠.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재만 남은 게 숫 정도만 남아있어 석유 부으면 불 다 꺼져버리죠. 자, 이제 세 번째 반응이 새벽 3시, 4시가 된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리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보면 내 몸의 모든 자원들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회복되는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몸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전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군수물자라든지 군인들이 싸우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징병을 하게 되겠죠. 예비군도 군 가야 되고 저 같은 나이 다 많은 사람 군대 가야 되고 공장의 일부도 이제 군수용품 만들어 바꾸겠죠.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 공장, 제철소가 다 군수물자를 만드는 데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폭격을 막 해서 다 박살났어. 발전소도 아무것도 없고 전쟁의 폐허가 드디어 승전을 하긴 했는데 다시 나라가 정상화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바로 우리 몸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 스트레스에 너무 버텨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자발성. 어떤 할머니들이 있는데 1936년인데 비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양로원에 들어가신 할머니가 있고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10주가 지난 다음에 가서 만나봤더니 17명 중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게 들어가신 분들은. 그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분만 돌아가셨어요. 이건 60년대 연구긴 해요.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즉 그만큼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별로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도적인가, 내가 결정을 하는 건가. 이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예측 가능함에 대한 얘기라면은 내가 무언가 결정하는데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잘 관리해 될 수 있는 그런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스트레스 잘 견딜까에 대한 얘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복원력,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혼자 알아서 다 해결하는 사람이랑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랑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보다는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얻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즉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부분 아까 주관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제 인생 끝이야. 나 이것 때문에 끝장이야 보다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피해가자.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좀 스톱하고 피해가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나에 대한 한계